안녕하세요. 영사 크리스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12살 딸 쌍둥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대치동 목동에서 오랜 시간을 강의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 영어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입니다. MBTI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때는 이렇게 남녀 만나면 혈액형 막 물어봐서 뭐 A형이다, O형이다, 아 그럼 잘 맞는다, 궁합이 잘 맞네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커플들이 실제로 잘 맞는지, 그리고 나랑 다르다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또 알고 미리 올해 나온 제 책에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MBTI 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진 성향,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들을 잘 이용하는 공부 방법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 책에 나와 있는 이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하시고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아이가 아니더라. 그리고 검사하고 나서 또 이 아이를 다르게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니까 아이가 왜 그 공부를 싫어했는지 조금 이해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저희 블로그에 이 MBTI 검사지, 간이 검사지이긴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검사지인 MTIC 검사지를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그 검사지 다운 받으셔서 검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막상 검사지를 시키더라도 아이들이 약간 문항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엄마들도 어른들도 검사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지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무료니까 엄마들도 한번 해보고 나와 우리 아이가 성격이 정말 궁합이 잘 맞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사지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검사지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영상으로 오셔서 제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해 보셨나요? 검사 결과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MBTI가 뭐 ENFP형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요. 이번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것 같은 경우에는 E형이냐 I형이냐 아니면 뭐 감각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따로따로 드릴 테니까 그에 맞춰서 잘 조합하셔서 학습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아이의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 그리고 내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라는 것은요, 그냥 외향형으로 하든 내향형으로 하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상관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외향형의 숫자가 훨씬 많다 그러면은 참고하셔서 외향형 쪽으로 학습을 인도해 주시면 좋고, 내향형 쪽이 많다면은 또 그에 좋은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외향적인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아이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한 모든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활동으로 묶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표라든지 실제로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물어봐 주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대형 학원보다는 이렇게 작은 학원 중에서 이렇게 아웃풋을 많이 할 수 있는, 소리를 많이 내고 선생님과 같이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학원이 아이에게는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공부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내향형 아이는요,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향할 때 힘을 얻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오히려 조용히 혼자 사색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혼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무언가 조용히 혼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내뱉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방에서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시키도록 하거나 이렇게 무언가 좀 조용한 환경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향형이 강하다 그러면은 독서를 중심으로 영어 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습자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형하고 직관형으로 나뉩니다. 일단 감각형 아이들은요, 감각을 이용해서 듣고 맛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참을성 있게 공부하는 유형이고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딱 선생님들이 눈에 보기에도 뛰어난 학생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관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이렇게 틀에 매이거나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막 이렇게 스스로 상상하고 무언가 계속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하는 유형이 약간 이런 직관형 막 꼼꼼하게 학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막 단어나 문장 암기를 열심히 시키면 이 아이들 금방 지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흥미 위주로 복습보다는 예습이 훨씬 더 잘 맞는 아이들입니다. 판단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사고형 아이들은요, 혼자 깊게 사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공부하고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형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남들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형 아이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도 사실 감정형인데요.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매우 중요한 아이들이고요. 부모, 친구, 선생님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리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실망할 거야.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관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요, 격려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신 관계가 끊어지면 아이가 그냥 공부도 놓아버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에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습자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학습 판단형은요, 아주 좋아하는 모범생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참견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최대한 건들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식형이 있는데요. 인식형은 사실 어린 학습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일 경우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요, 인식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요, 공부가 놀이처럼 즐거워야 하는 아이들이고요. 하나의 정해진 정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암기를 많이 시킨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유형도 좋거나 나쁘다고 할 유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이의 성격, 아이가 가진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유형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ENFP형입니다. 재기발랄한 모험가래요. 그 놀면 뭐하지에서 이효리 님이 같은 ENFP형이었는데요. 저도 같은 과인가 봐요. 근데 저희 다른 딸은요, 정확히 저랑 반대 유형이에요. 저희 딸의 경우에는요, IST
J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궁합을 제가 표를 보고, 표도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 해놨거든요. 표를 봤더니 완전히 상극이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미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도 해보고 또 엄마 아빠도 서로 해보면서 우리 궁합이 잘 맞는지도 한번 보시고, 저는 누군가가 영어 교육 방법에 좋은 방법이 있다. 네, 좋은 방법은 있지만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도 다 솔직히 다 다르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쵸? 근데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무시하고 왜 저 아이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이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가진 좋은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성향도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중간에 있을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문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대5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실 큰 오류가 없겠지만 어떤 한 특정 성향에 있는 아이라면 그 성향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의 성향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으로 조금씩 저희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담도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좋으시다면 주변에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좋은 영상 찍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고요.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